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낸 결정이 역대급 실책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연일 토트넘 프런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도베르, 텔, 시몬스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로는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최소 1년은 더 잡았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도대체 토트넘은 왜 손흥민을 보냈는가 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레딧 등 SNS 전반에서 손흥민을 돌려달라, 프런트 총사퇴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구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팬들의 절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의 현실을 현지 반응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새 팀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컨디션을 넘어서 커리어 세컨드 피크를 찍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 클래스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아예 토트넘이 놓친 보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참여율이 팀 전체 득점의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33세 선수가 혼자서 팀 공격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 선수를 보냈을까? 1년만 더 있었어도 라는 자책 섞인 댓글들이 커뮤니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토트넘의 결정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공격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도베르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드는 있지만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슈팅 10개 중 9개가 골대를 벗어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텔 선수는 어떨까요? 바이에른 미넨 출신이라는 네임밸류는 있지만 실전에서는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경기당 평균 평점이 6점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평균 7.5, 8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시몬스 선수는 젊고 패기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순간의 판단 미스, 압박 상황에서의 볼 로스가 잦습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공격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골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의 부진이 아니라 팀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팬들은 경기를 볼 때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더 텔레그래프는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손흥민을 보낸 것은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라며 레비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더욱 강도 높게 나갔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치를 완전히 오해했다. 그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마케팅 가치까지 무시한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C 스포츠에서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5명의 패널 중 4명이 손흥민 방출은 실수였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옹호한 1명의 의견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폴머슨 기자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를 더 붙잡아 두었어야 했고 최소한 그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줬어야 했다며 구단 운영진을 직격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토트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합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COYS Come on You Spurs의 상황을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없이는 불가능하다. 프런트 총사퇴하라. 레비아웃 같은 게시글들이 인기 게시물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Bring Back Son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토트넘 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손흥민 복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우리는 손흥민이 아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경기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레딧에 올라가자 수천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토트넘 공식 계정도 팬들의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새 선수 영입 소식이나 경기 결과를 올려도 댓글은 모두 손흥민을 돌려달라, 손흥민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토트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절실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구단은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클러치 퍼포머였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더비 매치, 챔피언스 리그, 컵대회 결승 등 빅매치에서의 골 성공률이 일반 경기보다 20% 이상 높았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팀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주장 완장은 없었지만 사실상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챙기고 훈련 분위기를 이끌며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이런 역할을 할 선수가 없습니다. 셋째, 마케팅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손흥민 한 명으로 아시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유니폼 판매, 스폰서십, 글로벌 팬베이스 확장 등 재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 선수였습니다. 과연 오도베르, 텔, 시몬스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 선수를 합쳐도 손흥민 한 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냈을까요? 재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구단 운영의 실책임은 분명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작년 이맘때 토트넘의 공격 지표를 보겠습니다. 경기당 평균 슈팅 18.5개, 유효 슈팅 6.2개, 득점 2.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슈팅 14.3개, 유효 슈팅 4.1개, 득점 1.3개입니다. 모든 지표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빅찬스 생성 능력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작년에는 경기당 3.5개의 결정적 기회를 만들었지만 올해는 1.8개에 불과합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골을 넣을 기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 성공률도 떨어졌습니다. 작년 85.2%에서 올해 79.6%로 하락했습니다. 공격 조직력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그가 사라지자 패스 미스가 급증한 것입니다. 수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손흥민이 전방 압박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어 상대팀이 편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점도 경기당 0.5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문 통계 사이트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의 전체 퍼포먼스 점수가 작년 대비 28%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선수 한 명의 공백을 넘어 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났을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메시가 떠난 첫 시즌 바르셀로나도 무너졌습니다. 득점력 급감, 리그 순위 하락, 팬들의 분노 손흥민, 토트넘 상황과 거의 일치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르셀로나는 재정 위기로 인해 메시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토트넘은 달랐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었지만 손흥민의 연봉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도 처음에는 새 선수들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페란 토레스, 라피냐 등을 영입해도
메시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도 똑같습니다. 오도베르와 테를 데려왔지만 손흥민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르셀로나가 회복하는데 거의 2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전술을 완전히 바꾼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토트넘도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SPN의 한 기자는 손흥민의 토트넘 이탈은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탈만큼 충격적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공격적인 측면 플레이와 빠른 전환 축구입니다. 이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윙어 포지션에 월드 클래스급 선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 말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윙어 자리에 오도베르나 테를 배치하지만 이들의 퀄리티가 전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은 이 전술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새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감독은 여러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4-3 포메이션도 시도했고 4-4-2도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술을 써도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 선수 개인 능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런트에 윙어 보강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선수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 그런 투자를 할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팬들의 분노가 이제 실질적인 압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손흥민 재영입을 추진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구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홈경기에서 We want Son back이라는 구호가 시작되었고 일부 팬들은 Rebi OUT 배너를 걸었습니다. 구단주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팬 대표 그룹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손흥민 방출 결정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재정적 이유였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며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팀 팬들도 토트넘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벌인 아스널 팬들조차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낸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라이벌 팬들까지 공감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토트넘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팬들을 달래려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당장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즌 중간에 손흥민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면 토트넘은 왜 손흥민을 보냈을까요? 구단의 입장도 들어봐야 공정한 분석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나이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33세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 이적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입니다. FFP 재정 페어플레이 규정 때문에 토트넘도 재정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의 주급이 20만 파운드 수준이었는데 이를 절약하면 젊은 선수의 3명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팀 재건 타이밍입니다. 토트넘은 세대 교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리 케인도 떠났고 위고 로리스도 은퇴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이참에 완전히 바꾸자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현실에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절약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스포츠적으로는 완전히 역효과가 났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절약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단기 재정에만 집착하다가 장기 비전을 놓쳤다고 비판합니다. 손흥민을 2년 더 붙잡으면서 동시에 후계자를 육성했어야 했는데 동시 진행하지 않고 급하게 끊어버린 것이 실수라는 지적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성적입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지금쯤 리그 순위가 최소 3,
사계단은 더 높았을 것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을 테고 챔스 진출 시 받는 상금만 수천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이익입니다. 둘째, 팀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리더가 있으면 젊은 선수들이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오도베르, 시몬스 같은 선수들도 손흥민 옆에서 배우며 퀄리티를 높였을 것입니다. 셋째, 영입력입니다. 손흥민 같은 빅네임이 있으면 다른 좋은 선수들을 설득하기도 쉽습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브랜드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트넘은 손흥민도 못 잡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밝혀 영입 협상도 불리해졌습니다. 넷째, 마케팅 수익입니다.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 아시아 투어 수입, 스폰서 계약 등은 모두 손흥민 덕분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 수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 연봉을 절약한 것보다 손해가 훨씬 큽니다. 이것이 팬들이 분노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구단이 계산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을 좀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토트넘 팬포럼 헛스퍼 HQ에 올라온 글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30년 팬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손흥민을 보낸 것은 레비 시대 최악의 결정입니다. 저는 이 구단이 이런 실수를 할 줄 몰랐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위터의 유명한 토트넘 팬 계정 ATHFC 일리트의 글도 주목받았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마치 영혼 없는 몸뚱이 같습니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라는 트윗이었는데 리트윗이 1만 개를 넘었습니다. 레딧 토트넘 서브레딧에서는 손흥민 복귀 가능성 토론 스레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 바이백 옵션이 있을까요? 겨울 이적 시장에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요? 같은 희망 섞인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영국 현지 펍에서 경기를 보던 팬들을 인터뷰한 영상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팬은 제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다 강등권까지 갈 것 같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버린 구단은 이제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상실감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오도베르, 텔, 시몬스가 급성장해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20%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최소 2년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긴급 보강에 나서는 것입니다. 윙어 포지션에 검증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금입니다. 좋은 선수는 비쌉니다. 손흥민 연봉을 절약한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완전히 망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며 주요 선수들까지 떠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없고 좋은 선수가 없으면 성적은 더 나빠집니다. 리버풀이 한때 겪었던 암흑기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토트넘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영입을 잘하고 감독을 잘 선임하고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등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을 2년만 더 붙잡고 제대로 된 후계 구도를 만들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현주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무엇일까요? 레전드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마케팅 아이콘이었으며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단들은 재정만 보지 말고 스포츠적 가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장 돈을 아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 이익만 쫓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압박하고 의견을 내고 청원하십시오. 이런 활동들이 결국 구단을 움직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커리어 세컨드 피크를 찍으면서 동시에 토트넘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의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아니면 더 추락할지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